짜잔. 자, 봅시다. 문제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뭘 만든 거야, 그냥? 설탕물을 만든 거야. 그지? 설탕물을 만든 거야. 물에다가 설탕을 탔어. 근데 그 설탕이 10g이고 물은 180ml래. 그래서 물 180ml에 설탕 10g을 타서 설탕물을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양론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모르스를 구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모르스는 각각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을 뭐로 나누면 되죠? 바로 몰 질량으로 나누시면 그램 약분되고 몰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몰 질량을 구하게 하도록 설탕이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량을 줬거든요. 꽤 이제 분자량이 작지 않습니다. 탄소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는 12, 그다음에 수소는 1, 산소는 원자량 16으로 이제 대충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어 이렇게 설탕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H2의 몰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그냥 난데없이 그 뭐만 주어져 있냐면 부피만 주어져 있어요. 부피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거기 이제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4도씨.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이 온도가 뭔 관계냐면 바로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가 4도씨고 가장 큰 밀도가 바로 1g/ml. 알겠죠? 그럼 이제 온도가 이거면 물 180ml라는 얘기는 바로 180g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때 물의 분자량은 18이니까 그걸로부터 몰수를 구하면 10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 10몰에 설탕 요만큼 몰수를 타서 설탕물을 만들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버르버르 H2의 몰수로 설탕 몰수를 나눠보자. 이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뭔 말이냐? 버르 얘를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3승근 루트를 취하란 얘기예요. 그럼 3승근 루트를 취하라?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대략 7분의 1 정도가 나와요. 3승근 루트를 취하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어떤 어떤 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H2로 빨간색으로 설탕을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7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의 H2가 있는 다음 그 다음 설탕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다음에 설탕이 하나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지금 7분의 1. 그럼 이게 왜 3승근 루트냐? 이게 한 축 방향에서 그러면 축이 예를 들면 Y축도 있고 Z축도 있잖아요. 그러면 X축, 그러니까 Z축, Y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물 분자 7개 다음에 설탕 분자 하나가 있는 거지. 또 물 분자 7개 다음에 설탕 분자 1개가 있는 거지. 여기도 물 분자 7개 다음에 설탕 분자 1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한 직선에 7대 1로 존재하면 3차원 전체에 대해서는 342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340개 분의 1 정도의 비율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일직선상으로 놓여있는 축에 대해
물 분자 7개당 설탕 분자가 평균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는 걸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난데없이 삼승근 루트가 나타나는 게 되게 황당할 수 있거든요. 푼 사람도 있을 건데 이렇게 푼 사람 이렇게 될 거는, 그러니까 잘 봐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데, 그리고 비율을 구하니까 비율까지 구했는데 그걸 난데없이 삼승근 루트를 한다. 이 아이디어가 뭐냐? 자, 이게 이제 지금은 설탕인데 설탕이 조금 더 쪼개지면 그걸 포도당이라고 하죠. 맞나요? 혹시 생명체 내에 ATP라고 있죠. 그 단위가 있죠. ATP. 그러니까 이게 뭐로 만들어지더라? 내가 사실 생물에는 또 좀 전병이거든요. 생물 완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 가물가물한 기억으로는 이 몸속에 포도당이 ATP가 될 걸? 맞아요? 맞나? 될 걸? 근데 포도당 하나당 ATP가 6개인가 되지 않나? 12개, 12개예요? 12개. 하나당, 포도당 하나당 12개예요? 몇 개 돼요? 그게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6개. 하여튼 뭐 몇 개, 무슨 말 알겠죠? 나에게 생물을 묻지 마. 알겠죠? 예. 나는 생물 완전 젬병이야. 하여튼, 하여튼, 포도당이 ATP가 되는 건 알겠죠? 이 ATP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어느 세포소 기관에서 만들어지죠? 미토콘드리아. 그치. 그래. 미토콘드리아 맞죠? 그것도 기억나. 그래서 왜 미토콘드리아를 그래서 뭐 세포 내 발전소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 말 안 써요? 라떼만 그런 말 썼나? 하여튼 내가 요즘 그런 말, 세포 내 발전소 이런 말 안 써요? 안, 미안해요. 네. 라떼만 그랬나 봐요. 네, 하여튼 그랬죠. 어쨌건 그래가지고 얘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들어가면 얘가 AT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 중 정상 포도당 농도라는 게 있지. 그 정상 포도당 농도보다 떨어지면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저혈당이라고 하고, 그 정상 포도당 농도보다 높으면 그걸 이제 고혈당이라고 하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당뇨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의 정상 포도당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혈액 중 정상 포도당 농도가 있으면 그 혈액 중 정상 포도당 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은 문제가 설탕으로 주어져 있지만 설탕이 아니라 포도당으로 주면 뭐 분자량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H2가 아니라 P라고 하면 P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피 속에 이 포도당이 몇 개쯤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물 속에, 그러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3차원 비율로 섞여 있는 건 맞지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는 이 포도당이 어떻게 공급되겠냐고. 1차원으로 공급된다는 얘기야. 즉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소 기관에 얘도 지금 세포소 기관이니까 닫힌 시스템은 아닐 거 아니야. 미토콘드리아도 열린 개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생명체 내에 열린 개니까 물 등은 자유롭게 유통된단 말이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물에 실려서 포도당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물 분자 몇 개당 포도당이 하나 들어오느냐. 근데 여기에 뭐가 정해져 있어? 혈류란 말이지. 혈류가 뭐야? 피 속도가 정해져 있겠지. 예를 들면은 뭐 1초당 피가 몇 밀리리터 흐른다.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가 1초당 몇 밀리리터 흐르니까 그 혈류 속도에 곱하기 이 비율을 해주면 미토콘드리아가 1초당 받아들이는 포도당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몇 초당 ATP가 몇 개 만들어지지. 그럼 이걸로 뭘 계산할 수 있겠어?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무 이상한 얘기했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즉, 이 문제에 들어있는 이게 빅피처란 말이야. 무슨 알겠어요? 이 문제, 이런 빅피처가 들어있다고. 이런 문제일지 상상을 못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인 것을 나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화학교육계에 이렇게 생명현상을 화학으로 항상 연결시키는 개념을 대한민국 화학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그게 바로 서울대 화학과 명예교수 김희준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내가 아는 인간 중에 초수포 울트라 엘리트예요. 그 허벌드 나왔어요. 허벌드 나오고요. 네. 당연히 서울대 화학과 나온 다음에 박사를 허벌드에 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엄청난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었어요. 네, 엄청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인간 중에 초 울트라 슈퍼 엘리트예요. 그리고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그냥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인데 이 어학적 능력이 대단하신지 이 영어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좋은 걸 떠나서요. 이게 영어를 문학의 언어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화학과 교수인데 이게 영어가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더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험블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정말 좋으신 분. 막 뭔 일이 있어도 예 그렇지요 그렇게 막. 그래서 이 교수님 실험방에 대학원생들이 막 선생님 막 맨날 좋다 그러고 막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고 막 그냥 다 좋다 그러고 막 너무 힘들어 막 너무 좋아서 힘든 막 그런 교수님 무슨 말 알겠어요? 욕하는 것도 없고 혼내지도 않고 막 오히려 그게 더 무섭나? 하여튼 그러신 분인데 이 분이 바로 대한민국 화학에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접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 현상과 우주적 현상을 화학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기를 원했던 분인데 이 분이 서울대 화학과 계시는 동안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쫙 옮겨가셔서 그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제7차, 제8차 교육과정에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화학교육 관련 있죠. 그게 다 이분 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화학교육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건데 그 김희준 교수가 서울대 화학과에 계실 때 그때 김희준 교수님이 고등화학 경시 KCH에서 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냈던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학교 교사 선생님이 보시고 숫자를 좀 바꿔내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문제가 내가 나눠드린 교재의 연습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혈액중 포도당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컨셉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 뉘앙스의 양론 문제도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다다. 자, 그다음 우선 이제 근데 내가 전 선생님 수업 들어서 내가 1등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김윤현 선생님 수업을 내가 들었었거든요. 김윤현 수업 2개를 들었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수업은 1등을 해가지고 내가 선물도 막 상도 받고 막 그랬었지. 서울대 나왔어요. 예? 서울대 나오셨어요. 뭐 그렇죠. 서울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항공하려고. 항공학사밖에 더 돼요. 그냥 항공하려고. 대단한 줄 안 돼요. 좀 하시고. 왜 서울로 가고 싶은 사람? 서울도 안 갈 거예요, 다들? 아니야, 안 가도 돼. 별로 좋은 데가 아니어서 안 가도 돼. 하여튼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서울대를 목표로 할 수도 있잖아요. 목표로 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 목표로 되는데 안 됐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장 때는 학벌이 다가 아닌 시기가 됩니다. 막말로 요즘도 뭐만 잘 처먹어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 벌고 싶어? 뭘 잘 처먹어? 어우,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9개 도전! 이렇게 그것만 해도 돈 많이 벌죠? 예, 서울대 나온다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환상 갖지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예를 들어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으시면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긴 한데 사실은 못 갔어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도 안 돼요. 나중에 진짜 in the long run 내가 뭘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서울대를 간다 만다
하여튼 하여튼 알겠죠? 그죠? 뭐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요 7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지우는 동안 한번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서울대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친일파가 특식을 거려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없어. 근데 난 좋은 사람. 서울대가 친일파의 온상이에요. 왜냐? 서울대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해방 후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몰랐죠? 서울대에는 친일파가 극우 인사들이 특식을 거려요. 즉 대한민국을 좀먹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대에 득식을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좋은 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정말이에요. 서울 나온 사람 중에 진짜 대한민국 좋은 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혼자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그나마 그럼 좀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 그러면 되는데 서울대 나왔답시고 권력 잡고 휘두르면서 막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 그래서 되게 많아. 근데 뭐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죠? 서울대 안 가도 괜찮아. 자, 그다음 8. 몇 번 해야지? 몇 번이요? 그다음 8번. 자, 8번.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그 교사 입장에서 일종의 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이따구로 내면 안 돼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기율표에 대해 서술하라고? A4지 10장을 쓸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뭘 쓰란 말이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런 거 진짜 나쁜 말이야. 이게 뭐냐면 진짜 이건 진짜 그래놓고 딱 1점 이게 준 거 아니야. 이게 참 주기율표에 서술하라고 하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지 마음대로 여러 가지 바라본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내가 볼 땐 좀 그런데 그나마 줌달 체계. 왜냐하면 이때 사용했던 교재가 줌달이어서 줌달 책에 소개된 내용을 그냥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교사라면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자, 우선 첫 번째 1.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기율. 주기율 영어로? periodicity라고 합니다. 그렇죠? periodi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주기율,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뭐라 쓸 수는 있는데 준달책에 뭐 이렇게 대략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좀 써드리면 이겁니다. 자, 원소들이 가진 어떤 화학 반응성이 있죠. 그게 바로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요걸 이제 주기율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쓸 말은 천지 빼가리로 많아요. 막 쓰자고 치면 칠판 한 가닥 다 쓸 수 있을걸? 근데 이게 서술형 1점이잖아. 더 쓰기도 못하고 좀 덜 쓰기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 뜻은 아시겠죠? 이 말 뜻은 뭐냐면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주기율표의 첫 번째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주기다, 2주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원소들을 어떻게 나열하냐면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 번호 1번인 애도 있고 원자 번호 3번인 애도 있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2번은 여기에. 그래서 이 10번까지 썼는데 뭐 숫자고 하자면 100번까지도 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의미가 바로 뭐다? 우선은 주기율표의 구성은 첫 번째 무엇에 따라서 1, 2, 3, 4, 5, 6, 7, 8의 뭐에 따라서 우선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율표가 우선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은 것부터 원자 번호가 큰 것까지를 나열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원자 번호를 나열하다가 끊고 그 밑에 다시 쓰는 거예요. 또 나열하다가 끊고 다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느 위치에서 끊는다? 어느 위치에서 끊는다? 바로 그 화학 반응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치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을 하는 건데 뭔가가 반복된다 싶으면 끊어서 다시 쓰고 반복된다 싶으면 끊어서 다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해 뭐 실험적인 분석도 있지만 사실은 양자역학적 분석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서술형 1점짜리인데 막 오비탈 전자배치까지 다 쓸 수도 없고 막 뭐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뭐 언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준달책에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의미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인,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 그럼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느냐는 거죠. 바로 원자 내 전자 배치. 자, 원자 안에 전자 배치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전자 배치가 화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화학 반응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자 배치가 불연속적이죠. 그리고 불연속적이면서 또 묘하게도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자 배치와 불연속.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말이 되도록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더 길게 쓸 때만 한도 끝도 없죠. 뭐 S오비탈, 뭐 P오비탈, D오비탈, 뭐 싸움 원리, 뭐 파울리, 베타 원리, 뭐 훈투를 막 하자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다 쓸 수 없으니 뭐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 됐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9번 문제 뭐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또 풀어보십시오.
자, 봅시다. 자, 잘 풀려요? 자, 여기 그 어떤 샘플이 나오는데 이 샘플 이름 아는 사람. 답 구했어요? 답 구하면은 이 주어진 화합물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주어진 화합물 분자식 구한 사람. 다들 안 풀어봤구나. 그래요. 자, 봅시다. 네. 아, 뭐라고? 누가 방금 뭐 구해봤대? 고기 오빠 구해봤어요? 아, 이 양성자성 산이 뭔 소리냐? 뭔 소리냐? 그거 따질 때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 뭔 소리냐? 이렇게. 봅시다. 뭔지 뭐 모르면 배우면 되죠. 뭐 알겠죠? 네, 봅시다. 자, 뭐죠? 자, 우선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살피셔야 돼요. 상황이. 아이고. 보자. 이게 이제 그 중달책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뭔가 챕터가 이게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글쎄 이게 뭐 사람에 따라 취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교재를 쓰고 책을 쓸 때 되도록이면은 딱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 알면 그 다음을 알고 그리고 또 요까지 1, 2까지를 알면 3을 알고 그럼 1, 2, 3을 배우면 4를 알고 나 이렇게 되도록 이게 책을 쓰는데 근데 그렇게 책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분리해서 요까지만 다 얘기하고 또 약간 더 얘기하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쓸 때 이게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을 앞에 미리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확 짬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달책이 그게 좀 심한데 이제 원래는 1, 2챕터에서 사실은 이양성자성 3 이런 말 쓸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중달책엔 그런 표현들이 막 앞에만 나와.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이제 초반에 나올 얘기가 아닌 게 나와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생경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이제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양성자성 사는 지금 배울 게 아닌데 묘하게도 중달책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나와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실험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어떤 뭐 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그릇. 보통 이게 뭐 컷주로 돼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여기 이제 어떤 그릇에 어떤 샘플을 놔뒀어요. 보통 이제 고체 화합물, 고체 파우더 형태 화합물입니다. 넣고 놨는데 여기에 이놈의 구성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야. 그 놈을 요런 그릇에다 준비하고 밑에서 이압 하고 부를 때 막 불을 알겠어요? 불 확 떼는데 온도도 막 뎁당도 봐 1700도 이상으로 막 확 그냥. 자, 이렇게 세게 불을 떼겠다는 얘기는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이놈을 완전 연소하겠다. 아시겠죠? 완전 연소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연소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을 싸지르겠다 이런 얘기죠. 예, 아주 고온에서. 그때 이제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산소를 이제 익세스가 무슨 말이에요? 익세스. 과량이란 뜻이에요. 산소는 차고 넘칠 정도로 잔뜩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억수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탄소, 수소, 특히나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수소가 홀랑 타버려가지고는 짜자자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여기에는 휴소가 홀랑 타버려가지고는 짜자자잔 이렇게 휴중기가 되어 날아가는 거지. 이때 어떤 실험적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싸그리 잡아다가 얘네들 각각에 어떻게 해가지고는 질량을 측정한 거야. 각각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각각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까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험적인 것으로는. 근데 이제 주어진 문제는 그래서 질량 측정도 다 했더니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맨 처음에 있었던 이 탄소가 전체 질량의 26%, 27%. 그 다음에 수소는 전체 질량의 2%.
그리고 산소가 전체 질량의 71% 나왔다라고 그 질량의 B가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B.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험을 해서 이 실험을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화학교육 측면에서 중요해요. 당연히 그거 어디 있겠어요? 챕터 2에 있어요. 알겠죠? 챕터 2에 보시면 실험적으로 어떻게 자세히 이 질량을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 이게 얘네들 잡아서 막 질량 측정한다며 어떻게 측정한다 무슨 상황이다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측정한다 그게 챕터 2에 다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질량을 다 측정을 해갖고는 보시다시피 그 B까지 계산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 뭐 교수에 따라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실제 측정한 질량으로부터 또 어떻게 질량 B를 측정하느냐를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관련해서 또 많은 연습 문제를 숙제에 넣어뒀기 때문에 또 숙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비이긴 하지만 비율이긴 하지만 무엇의 비? 질량의 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원자들의 모르수 B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참고로 모르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바로 그 대상의 질량을 뭐로 나누는데요? 질량을 그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몰수는 뭐로 구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눈다. 그렇게 구한 요 탄소, 수소, 산소의 뭘 구해보자? 몰수의 B를 구해보자. 알겠죠? 그러면 뭐를 뭐로 나누라고요?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라는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선 탄소의 질량이 얼마예요? 26.67% 정도의 비율로 질량이 결정된 거지. 이때 탄소의 몰질량은 얼마야? 탄소 원자의 몰질량은 12g/mol.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수소의 질량은 2.22%. 그때 수소의 몰 질량은 1g/mol. 그 다음 산소의 질량 비율은 71.11%. 그리고 산소의 몰 질량은 16g/mol.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면 편리하겠죠? 근데 계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그 혹시 계산기 갖고 있는 사람? 계산기를 들어서 자, 실제로 한번 슬쩍 해볼게요. 내가 계산기 항상 들고 다니라고 했지? 계산기 갖고 다녀야겠죠? 아니면은 이게 아이폰이건 아이패드건 뭐 갤럭시건 그 계산기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이거 대충 계산해봐. 그럼 뭐가 나와? 대충 계산해봐. 뭐가 나와? 얼마야? 2.22 그 다음? 22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요거 대충 계산해봐. 이것도 2.2죠. 이거 뭐 금방 나올 테니까. 그 다음 요거 대충 계산해봐. 4.44 이렇게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은 이렇게만 계산을 해봐도 빤해요. 빤한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처럼 숫자가 예쁘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숫자가 예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주어져 있는 숫자, 알겠죠? 주어져 있는 숫자 중 이런 식으로 대강 계산해요. 대강. 그럼 뭐 대강은 쉽잖아요. 계산기로 그냥 두드려 보면 되니까. 그럼 대강 계산한 숫자 중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장 작은 숫자. 뭐 물론 지금은 이게 두 개 같지만 예를 들어 이게 제일 작은 숫자라고 치자. 가장 작은 숫자를
그냥 다짜고짜 뭘로 만들어준다?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를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요 간단한 계산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일 작은지는 금방 계산기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가장 작은 숫자를 무조건 1로 만들어요. 그러면 비례식이 성립하려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얘로 나머지 것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나누면 이 경우 26.67 곱하기 1, 12 곱하기 2.22.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제 같은 경우는 26.67 곱하기 16, 12 곱하기 71.11.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 값이 1대 1대 2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숫자가 항상 이렇게 예쁘냐?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숫자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1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숫자가 예를 들어서 1.33에 2.5가 됐다고 쳐봐. 그러니까 1.33에 뭐 예를 들어서 2.33에 1.33에 2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떤 걸 1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게 1.333으로 이거 아무리 봐도 정수가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야? 첫 번째 거를 2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2 곱해보세요. 2 곱하면은 2.66 나오겠죠. 그럼 얘는 4 나오겠죠. 그럼 2.66도 아직 확실한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 앞대가리를 또 뭐로?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을 넣어주면 1.33 곱하기 3 하면 거의 4에 가깝죠. 자,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는 숫자인데 실제로는 실험 데이터들이 굉장히 숫자가 지멋대로 자글자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작은 걸 뭐로 바꾸고? 1로 바꿔요. 1로 바꾼 다음에 뒤에 것들이 자연수가 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럼 앞대가리를 2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닌 것 같죠? 그럼 3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또 아닌 것 같죠? 4로 바꾸고 5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지. 근데 보통 답은 어디에 다 있다? 1, 2, 3,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이에요. 보통 문제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간단한 자연수비를 구할 때는 이런 테크닉을 활용하면 조금 편합니다. 뭐 많이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1대 1대 2가 나온다. 뭐 많이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이 주어진 요 분자의 실험식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하나에 산소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원자 상태의 몰 수비로 1대 1대 2니까 CHO2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요 분자의 실험식량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자,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인데 2배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실험식량은 45g/몰이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분자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바로 CHO2라는 단위가 어떤 자연수 배로 모여있는 것이 이 녀석의 분자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좀 더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해야 되는데 클리닉 시간에 자습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다가 방금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뭐 이양성자성상, 이양성자 요거 부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오늘까지 수분 여기까지 하고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클리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갔다 오시고요. 자, 자습할 거, 질문할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누가 나 질문했어요? 다시요. 크게. 삼성 충전기. 삼성 충전기요? 네. 아, 나 아이폰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잠깐만 이 군형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무슨 보자.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돼. 이거 돼. 저거. 아, 다른 기기가 그거야. 그 이름 썬더볼트 아니. 그 군형 그 뭐라고 하지? C 타입. 그렇지. 자, 봅시다. 자, 오늘 그 어떤 거 해보시면 되냐면요. 자, 내가 오늘 요거 갖고 오라겠죠. 요거 갖고 오는데 어느 쪽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조금 원하냐면요. 뭐 다른 것도 막 쭈쭈쭈 풀어보면 되는데 우선은 저기 23페이지 23페이지 찾았어요? 2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몰, 분자 무게 달기와 개수 뭐 이런 말 있죠? 분자 무게 달기와 개수 찾았죠? 거기부터 나와 있는 이 호목 2 부분을 우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뭐 다른 부분도 풀어보면 좋은데 이 호목 2 부분이 오늘 한 것과 좀 관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호목 2 부분에도 조금 넘어가시면 예를 들면 27페이지 27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44번 문제. 아, 왜 고기 오빠 뭐 못 찾았어요? 일장 말하는 거죠? 예, 그죠. 맨 초반. 이게 23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겠지. 그래서 봐, 초반에 여기 보시면은 일장 말고 2장. 2장에 네, 쏘리. 여기를 했었는데. 어디 보시냐면 20. 맞네. 이렇게 하고 자, 어디냐면요. 문제가 이게 챕터별로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가 있을까?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 23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몰, 분자 무게 달기와 개수. 거기도 제1장 화학의 언어라고 돼 있긴 한데 제1장 화학의 언어 문제풀이 광주화학원 호목2의 32번 문제가 먼저 시작되는 게 초반에 32번. 찾았어요? 못 찾는 사람? 32번. 몰, 분자 무게 달기와 개수. 자, 보자. 내가 볼게. 볼게. 찾았죠? 요거. 요거고. 그다음. 요거. 여기. 여기. 오케이. 이거 오빠 왜 이렇게 친절해요? 이거 완전 친절하다. 그렇죠. 자, 보자. 거기. 야, 거기. 오케이. 좋아. 좋아. 뭐라고? 좋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그래서 거기 문제 푸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32번 문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에 한 장, 두 장 넘기면 44번 문제 같은 경우 찾았어요? 44번 문제? 44번 문제 찾았죠? 요런 게 또 학교 기출이라고요. 알겠죠? 뭐 한 2, 3년 되긴 했는데 이 44번 같은 게 뭐였냐면 바로 수능 양론 타입 문제 있죠? 원래 이 44번은 그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이 변형해서 내신으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타입의 문제들이 여기 쭉 아주 나열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선 여기 요 챕터부터 한번 풀어봐요. 아시겠죠? 자, 시작! 하고 중간중간에 지나갈 때 질문하시고. 그래서 44번부터 아니, 그러니까 32번부터 푸는데 예를 들면 44번이 기출이다 이거지. 와, 진짜 빨리 해봐요. 그리고 계산기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한 건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죠?